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앞에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고 그 제외 요건, 즉 뭐 그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 그거 제외합니다. 그 요건을 해당하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하고요. 요거에는 요 요건을 다 만족하지 않는데 일부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요분들도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분들이냐 1345 등 해당자가 있어요. 피해자 요건 1345에 해당되고 요건을 만족하는데 보증금 상환을 초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증금 3억 원, 5억 원 그 사이에 있는 분들 이 중에서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세 사기 당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 혜택이 있냐? 선순위 국세, 지방세 안분 적용을 신청을 하는 기회를 줘요. 특수한 사례죠. 선순위 국세가 있을 때만 여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선순위 국세가 없고 나는 내가 맨 우선순위죠. 선순위인 입찬이다. 다른 그 다음에 달라붙은 감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후순위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요 김대성 그 사망한 그 빌라 김대성 피해자들이 요 케이스에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증금 상환을 초과하더라도 이분들은 요걸 좀 구제를 해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요건 2, 4호 해당자들이 있어요. 2, 4호 등 해당자가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피해자 요건에 보증금 요건하고 4호 전세 사기 의도 요건 요거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른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도 이 보증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 요건이 있어요. 임차 주택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는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언제 나오냐면 이제 신탁 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탁 사기인 경우에 이 보증금 요건도 해당되고 전세 사기도 맞는데 사기는 당한 것도 맞는데 계약령 및 그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신탁 사기 당한 분들은. 그래서 거기 권한이 있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임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구제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금융지원, 긴급지원 뭐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 긴급지원이 되게 요건이 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최저 소득층에 대한 해당되는 거라서 실제 도움이 되는 거는 금융지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내용들이.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렇게 2, 4호 해당되는 분들이 신탁전세 사기 피해자, 그 다음에 법 시행 후 경공매가 완료돼서 1호 요건을 못 갖추고 나머지 요건을 다 갖추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3호의 다수 피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나머지 요건을 갖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다면 이분들도 해당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신청하고 나서 어떤 프로세스를 받는지를 볼게요. 먼저 신청을 접수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접수합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니까 광시장한테 접수를 해서 접수 창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도지사들이 피해자실을 조사해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가 이걸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되겠다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하면 올립니다. 도교통부 장관한테 보내면은 이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일까지 올라와요. 이게 이제 요 사이에 국토부 장관 밑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피해지원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 30일 이내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서 추가 15일 하고, 왜 추가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냐면 그 사실관계 조사가 조금 덜 돼 있는 경우들이 왕왕 생길 수가 있거든요. 추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총 60일 또는 거기다 15일 더하면 75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좀 걸리는 거예요. 두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여기는 예를 들어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피해자 결정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통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0일 이내에 제12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 안 해줄 겁니다. 그 제12 결정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권리구제 절차로 이제 이런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 기한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너무 일찍 해가지고 그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엔 증거를 추가로 갖추면 아마 재신청하는 게 금지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사유를 잘 써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처음에 급하게 막 본인 좀 급하다 보니까 막 서류를 내느라고 서류가 충실하게 이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분들은 좀 있으실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자기가 봤을 때 좀 더 내실 서류가 있었는데 이러면은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접촉부에 가셔가지고 추가로 서류 내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요 행정소송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 구체적으로 전세자기 피해자 등 지원을 하면 어떤 이제 지원 혜택이 있는지, 경매의 유예 정지,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 정지,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 중지. 이거 설명이 말이 막 써있네요. 이게 왜냐면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자기 피해자 결정이 나기 전에 긴급하게 경공매를 중단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청서에다 그걸 꼭 기재하시라고. 그래서 신청서에 경공매 유예 정지 요청을 기재합니다. 피해자위원회가 이걸 보고서 이게 좀 급하게 생겼구나 그러면 협조 요청을 연결해요. 이 급하게 생겼구나 어떻게 합니까? 매각기일이 정해져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가 급해진 거죠. 아직 매각기일이 없고 그렇더라도 경매가 곧 매각기일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들으셨으면 그거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경매기일이 막 오잖아요.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경매기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매각기일이 정해지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한꺼번에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일정을 이제 거기다 같이 적어주셔야지 급한지 안 급한지 알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거 지금 매각기일 통지서 그런 거 나와 있으면 그것들도 거기 첨부해서 내가 아직 급한지 안 급한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협조위에 이제 경매, 공매나 이런 거를 이제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이나 관할 선거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공매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 뭐예요? 급한 지금 공매가 있으면 그 공매를 담당하는 관할 선거서장 또는 지방세로 인해서 공매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체납 내역 관련된 그 경매나 공매가 관련된 어떤 것들이 문제되는지도 다 적어주셔야지 알 수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공매가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 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그 외에도 경매나 경매법원이나 지방 공매 관할 세무서장, 그 다음에 공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 사기 피해 결정 신청자가 보증 구간을 갖지 못해서 내가 지금 생계나 주관적인 지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경공매 유예를 요청을 하면 거기다 직접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 사례를 보고서 결정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믿고 여기다가 여기다 신청을 하는 게 낫지. 이거 믿고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피해 지원에 의해서 결정을 보는 때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이게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례에다가 해주는 거거든요. 아주 안 되는 사례에다가는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는 실무적으로 확인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피해자 전세 사기 요건이나 이런 것들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경매 절차나 공매 절차 등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매각 기입, 요거는 이제 우선 매수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았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쓴 거예요. 피해자 결정을 받으신 다음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정서를 가지고 법원에 미리 내셔야 돼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실제는 어떻게 하냐? 매각기일이 있잖아요. 그럼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거 최고가 매수를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신청한 가격하고 난 동일하게 하겠다고 말로 해요. 말로 하고 가가지고 보증서 끊어오는 겁니다. 기다려줘요. 그 대신 전세 사기 피해 결정자라는 피해 결정자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법원 공무원이 이거 다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내셔서 그 재판부에서 그냥 알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미리 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격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러면 당신이 우선 매수권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매수 허가하겠어 이렇게 허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최고 매수 신고 가격으로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자가 돈을 안 내면 차순위자가 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못 써요. 한 번밖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상담을 받으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그 허그를 통해서 그 전세 사기 보증 피해 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꼭 신청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설명 듣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서 실수하기 쉬워요. 국세 공매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 주관적 공매예요. 그래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매각 결정을 하는데 경매하고 국세 공매, 국세나 주관적 공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여기는 여러 번 길이 없어요. 경매는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차 기일에 1차이 되니까 2차까지 기다리죠. 여기는 국세 공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납니다. 여기 예전 가격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거나 아니면 예전 가격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자기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그 가격, 그 예전 가격으로 자기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 더 불리합니다. 사실 경매 쪽이. 경매 쪽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1차는 좀 버텨보고 아무도 안 내고 있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길 갔는데 경매를 누가 이제 입찰을 누가 들어오면 자기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지방세 이제 아문 적용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나 또는 전세 사기 요건의 1, 3, 4호 해당자, 즉 그 보증금 요건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결정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이 혹여라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보다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에 그 조세 채권액이 뭐 예를 들어 조금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막 수십억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임대인이 그 밀린 국세가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임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 그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 채권액에 대해서 이제 그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총 보유주택의 가액분의 그 해당 임대주택의 가액 이 비율대로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안분 적용을 신청했다고 해서 나의 안분 적용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건 신청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피해자 지금 여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1, 3, 4호 등 해당자로 결정받은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고 그분들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어디다 신청하냐?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경매시 법원, 국내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해당되는 기관에 안문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왜 쓰느냐면 이게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으시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보증금 가지고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존의 보증금만으로도 그걸 주택을 구입하실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조금만 돈을 보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후순위인 경우들은 이거를 주택을 살 만큼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 자체가 원래 후순위로 들어가셨을 때 이미 보증금 좀 모자르신 분이었거든요. 그만큼 되실 수 없는 분이었다. 거기다가 전세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여력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공공주택 사업자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매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입하고 그다음 하고 그걸 나한테 임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다만 이게 100% 모든 주택에 다 되냐? 저는 아닙니다. 어떤 주택을 안 해주냐? 예를 들어 이 주택에 이 주택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러면 안 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근린생활주택 안 삽니다. 그래서 잘 안 사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면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업시설 이런 것들 살 수가 없죠. 오피스텔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리고 또 금액 제한이 있어요. 금액 제한이 있어서 비싼 주택을 안 사줍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이것저것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서 이거는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해당 주택 사업자하고 LH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꼭 하셔야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매입 신청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강제가 돼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 사업자 보증 제공 없이 우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목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는 매입 목표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 목표 가격이 훨씬 넘어가는 가격으로 막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사요. 자기 예산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사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공매 지원 서비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비용을 정부가 한 70%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 자부담이 좀 있지만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공매 이거는 경매를 신청하는 분만 꼭 지원받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인데요. 이게 긴박한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2, 4, 5 해당자에게 입니다. 이분들 이제 우선 최우선 변제 못 받아가지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무이자 대출 지원, 특별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해주는,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건 그 이자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공짜가 아니고 금융기관에 그만큼은 이자를 대신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긴 한데, 금융회사 등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나 2, 4, 5 등 피해자 요건 2, 4, 5 등 해당자들에게 이제 임차인의 임차보증 모두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금융회사 등이 전세대출 채무불이행 대변제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거를 유예한 건 유예해 주는 건 아니에요. 향후 발생할 거를 유예해 줄 수 있어요. 이 결정을 받고 나서 이게 못 갖게 되면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좀 상세하게 발표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복지 지원에 이제 특례들이 있는데, 아주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겁니다. 여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혜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의 최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서 작성하게 되면 보게 되는 결정 신청서인데 뭐 쓰시는지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신청인, 그다음에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저기에다 보면 부모가 써져 있는 이게 신청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리인.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이제 피해 주택에 대해서 쓰고, 임대인에 대해서 이제 전 임대인, 현 임대인, 여기 이제 보증금 증액이 됐으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전세 사기 가해자 중에서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이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일을 벌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전 임대인까지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쓰시라는 거. 그다음에 계약사항에 대해서 전세니, 보증금 월세니, 보증금이 얼마니 이런 것들이 계약일자, 계약기간, 그다음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있다면 여에다가 여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체크. 없다면 여기 부에다 체크. 선순위 담보권자가 누구냐? 있다면 금융기관이냐? 체크. 그다음에 압류가 돼 있냐? 있다면 여에다 체크. 그다음에 압류권자가 누구냐?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냐, 여기에 대해서 체크, 해당사항에 대해서 체크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 주택의 유형은 뭐냐?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단독주택이냐, 다중주택이냐, 다가구냐, 이렇게 체크, 해당사항이 있는 데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피해자 요건인데요. 요거를 여기 지금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별지를 쓰셔도 돼요. 별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재해 주시는 게 좋지, 그냥 이렇게 쓰면 내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별도 종이에다 써서
같이 제출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에서는 그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전세 사기 당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본인 사정을 따로 적어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 요건 아까 이제 전입일자 전입이 됐냐 점유를 했냐. 점유를 했다는 건 주택을 인도받은 날짜, 이사 들어온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음 확정일자. 우리 계약서에 보면 확정일자 이렇게 동사무소가 이제 주민센터가 가지고 받아오는 거 있죠? 그럼 확정일자 이렇게 적어있죠? 우리 날짜 적힌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정일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어떤 거 적어야 돼요? 확정일자 다 적어야 되는 거죠. 보증금 징액할 때마다 그 사정에 대해서 쓰는데 여기다 너무 복잡하면 다른 종류로 한 장 더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 번 증액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했으면 그 사건 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퇴거하고 있는지 체크.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얼마다, 월세 얼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억 이상이면은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쓰는 내용이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는 굉장히 자세히 쓰셔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별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써놔가지고 그냥 내시면 나중에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 피해가 심각한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호 파산, 여기 이제 해당되는 파산, 경매, 공매, 압류, 이 사건 번호 적고, 집행권 학번은 내가 판결문을 받았는지 그거예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여기다가 체크하고 뭘 붙여내야죠. 그냥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붙여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건 그 판결문이라는 걸요. 그 다음에 임대인에 대해서 수사 개시가 됐는지, 임대인이 어떤 기망을 했는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를 해버렸는지, 그러니까 이제 과지 임대를 내세웠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능력 없이 다주택을 취득해놔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임대를 했고서 임차보증금 반환책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다 쓰시라는 거예요. 역시 쓰는 난이 너무 좁죠? 네,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쓰셔야 된다고. 여기다가 쓰시려면 어려우니까 종이 한 장 더 많이 나눠가지고 뒤에다 붙여서 자세히 쓰시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는 대로 자세히 쓰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증금 못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그 여자분들이 특히 이런 거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망을 어떤 기망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죠. 내가 생각나는 모든 거를 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수사 개시됐으면 예를 들어 그 경찰서에서 물어봐가지고 내 사건 번호 이렇게 문자로 오는 거 있죠? 네, 그것을 거기다 기재하시고 내가 고소 언제 했는지, 고소장을 만약에 내셨으면 그 고소장 같은 사본 같은 남겨두셨다면 거기다 같이 첨부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자세히 쓰셔야 된다.